크린토피아를 처음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크린토피아 고객이었죠. 그 당시 저희 집 앞에는 편의점이라고 드라이 맡기는 드라이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타 브랜드 일반 빨래방이 있었고요. 근데 두 군데를 이제 제가 다니면서요. 편의점에다가 드라이를 맡기고 오른쪽에는 빨래방에다 이제 아이들 같이 빨래를 하면서 두 개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마침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 중에 크린토피아에서 이 멀티점이 있다는 걸 보고 본사에 연락을 드려서 창업한 계기가 됐죠. 그렇게 창업을 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요. 네. 여기가 골목상권이고 어떤 대단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본사에서 얘기할 때는 한 중하 정도 사이 어떤 상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여기를 살렸으면 좋겠나 보니까 상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상가에다 영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명함과 스티커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스티커는 뭐예요? 저희 이제 회사 스티커가 있어요. 아, 명함 스티커가 감사합니다. 이제 벽에다 붙는 자석 스티커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갖고 나가니까 고객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만나는 마다 다 처음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세탁소 명함이나 스티커를요. 그래서 저 지역만 그런가 하고 다른 데 물어봐도 보험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하루에 30명을 만나도 한 건 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단위가 커서 그렇지만. 근데 저희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0장만 이렇게 나눠드리고 네. 그러면 더군다나 크린토피아다 보니까요. 음. 금세 효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30명을 하루에 만났는데 한두 명이 고객이 됐단 말이에요. 연락해 주시고 언제 맡기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1인 가구나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상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집은 다른 곳에 있고 네. 장사는 여기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만나보는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집에 빨래가 걱정이셔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퇴근하고 가면 빠듯하게 세탁물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만나서 수거 배달을 해드리니까 내가 일하는 매장에서 세탁물을 받고 또 맡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편리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빨래를 가게로 갖고 와서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요즘 차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맡기고 또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어서 그쪽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주택가로는 영업을 안 하시고요? 주택가도 해요. 아. 주택가는 이제 나름대로 명함도 나눠드리지만 제가 만든 상품권이 하나 있어요. 이불을 뭐 몇 프로 DC 해드린다 하고요. 저는 그게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세탁소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 DC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세요 이러면 또 가지고 또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상가는 이제 상가 점주분의 개인 빨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미용실이나 모텔 이런 데서 나오는 손님들 빨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단체로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용. 예,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단체를 했었어요. 헬스장을 잡아서요. 근데 헬스를 하면 이제 단체도 좋아요. 네. 이제 뭐 좋은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단체를 하면은 시간이 갇히더라고요. 그 안에 빨리 하려고 처음에 제가 이걸 바꾼 게 단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단체를 하니까 양은 많고 빨리 해서 그 시간을 마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가게 내의 어떤 매출이 그리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자. 그러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가게들이 하나씩 이 상가들이요. 그전에는 못 봤거든요. 헬스장 배달하고 수거할 때는 그 상가들을 다 못 봤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반짝반짝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영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단체는 안 하고요. 오히려 단체 할 때보다도 배 이상 지금 매상이 올랐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단체 영업을 하면은 이게 물량은 많은데 좀 단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누가 경쟁이 붙으니까 점점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거를 또 시간 내서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네.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헬스장 같은 수건에 티셔츠에다 옷이 많잖아요. 네네. 그걸 전부 다 제 시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단체로 하시는 분은 그 마포에 그 예. 박성호 점주님은 매장 한 6개 하시면서 네네네. 하루 종일 계속 이제 정신없이 돌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완전히 규모의 경제화 하니까 그게 되는 건데 개인 매장에서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에는 단체만 늘렸으면 아마 더 높이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크린토피아를 살리면서 양쪽으로요. 드라이하는 그 세탁 편의점과 코인 빨래방이 동등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그랬으는 마음에 저는 영업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죠. 네네. 이거는 이제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신 거고 예. 좀 워크인 고객으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세탁 배달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빨래방이잖아요. 네. 빨래방이 저희 집 나가서도 많잖아요. 네. 어쩌면
손님은 랜덤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는 손님한테 배달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편리하게 문 앞에 놓으면은 제가 해서 딱 저녁에 갖다 드리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희 집 가게다 놓고 가시는 분도 많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 앞에 놓으시면 저희가 가져가서 배달해 드리고요. 또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자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좀 많이 친하다 보니까 비번 아는 데가 꽤 많아요. 가정집이요. 그럼 그 눌러서 다시 넣어드리고 가고 계좌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고요. 그건 이런 이제 경우도 많죠. 현관문의 비번이죠. 1층 그 비번하고 공동현관. 집 비번도요. 집의 비번도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친해지는 거죠. 친밀도가. 집 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집도 많아요. 와, 진짜 신뢰가 엄청나네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일본에 가서요. 저도 이게 워시앤폴드라고 이런 명칭을 잘 몰랐어요. 근데 네네. 저희 사장님이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생활 세탁이 너무 활성화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기자님의 속옷을 팬티고 런닝을 내가 다 빨아주는 사이면 네.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 비번 다 가르쳤죠. 여러분 이제 넣어놓고 가라. 특히 어. 혼자 사는 여성분도 제가 비번하는 분 많아요. 그러게 속옷은 웬만하면 안 맡길 줄 알았는데 맡긴다고 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네.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매출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세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공식 집계가 이제 한 2억 7천 정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편의점만 해서 예, 예. 2억 7천. 예. 그럼 이 중에 한 40%가 영업이익으로 남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본사랑 6대4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좀 빠져요. 한 35%? 그렇죠. 그 정도는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면은 2억 7천에 35%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는 되죠. 그럼 연간 편의점으로만 1억의 이익이 남는 거네요? 수치상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코이너시하고.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많이 틀린데요. 네네. 보통 한 1200, 1300을 해요. 매출은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중에 배달로 거두시는 매출은 얼마나 되실까요? 배달이요? 저희는 이제 수거 배달은 저희 매출이 한 60% 정도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상가 같은 B2B 매출이랑 일반 고객 매출 비중은요? 지금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가가 절반, 주민이 네. 절반. 이렇게 수거하는 거는 편의점용인가요? 코이너시용인가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예, 요즘은 생활 세탁과 옷을 같이 맡겨주시니까 지금 이 생활 세탁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는 요즘 드라이클리닝이 잘 안 한다면서요? 양복도 잘 안 입고. 그래서 많이 캐주얼하고 그죠. 그렇게 돼가고요. 네. 그리고 또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요. 네. 바쁘다 보니까 뭐랄까요, 맡기는 부분을 이제 와서 빨래방을 직접 이용도 하시고 집에 건조기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 맡겨서 생활 세탁을 해서 드라이할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딱 배달해 드리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그냥 맡기고 그러나요? 그렇죠. 세탁기는 급한 것만 하시고요. 또 아이들 있는 집에 한해서도 이제는 많이 맡기세요. 옛날에는 지금도 문화상 이렇게 빨래를 쉽게 맡기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생활 세탁이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제 물이나 김치 처음에 살 때하고 비슷한 것 같이 지금은 그런 시기 같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편하게 맡기시는데 지금은 좀 여자분들이 빨래를 어디다 맡기면 남자들한테 조금은 뭐 하는데 빨래도 안 하나 이런 부분이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연세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앞으로는 이제 적응이 되면은 생활 빨래 맡기는 분들도 많아질 거다. 예, 예.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라는 거죠. 배달은 누가 하세요? 제가 수고배달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저기 밖에 봉고차 같은 거 있던데. 예예. 네, 그 거기에 담아서 하세요. 네네 거기서 하죠. 이 주변에 다른 세탁소가 잘 없나 봐요? 처음에 상권을 오픈할 잘 때 저희 모르시나? 오픈할 때가 한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한 6군데 있었고요. 일반 세탁소가 2군데 있었어요. 엄청 경쟁이 치열했네요. 예, 근데 이제 6개는 5개는 문을 닫았고요. 아이고. 하나도 이달 안에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물리치신 거네요. 아니 이제 크린토피아라는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힘에다가 저의 어떤 장사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영업력이랄까요, 그게 참 매치가 잘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들 보면 이제 영업을 하고 하면은
고객과의 소통이잖아요. 네. 마음을 나눠야지 그분이 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불도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갖다 드리고 생활 세탁도 하고 이런 어떤 고객과의 탄탄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 생활옷부터 이러니까 근데 다른 데는 편의점 형태로만 하니까 저희 멀티점하고 경쟁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봐도 크린토피아는 전국 1등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뛰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그 1등이 열심히 뛰니까 점점 처지시더라고요. 처음엔 열심히 뛰시다가.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이요. 세탁을 그 배달로 맡기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한 뭐 20대도 있는데요. 네. 보통 한 50대 미만? 50대 미만. 예. 그러니까 3, 40대가 그렇죠. 제일 많죠. 제일 또 맞벌이고 집안일을 하기가 좀 힘들고 요즘은 대가족 형태가 아니니까요. 네. 직원은 그럼 저희 아주머니 한 분 쓰시는 거죠? 2분 계셔요. 여름에는 이제 좀 양이 적으니까 7, 8, 9, 3개월은 쉬셔요. 그리고 나서는 2분이 계시죠.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네. 그러면 사장님까지 3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시죠, 네. 직원 2명. 예. 2명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거의 같은 시간대 계시죠. 워시앤폴드니까 접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요. 개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낙 더 숙달되셔가지고 빨리 하셔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까지 셋이서 만약에 도와주고 그러시니까요. 빨리빨리 해낼 수가 있죠. 아마 그 시장이요.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엄청난 시장일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들도 꼭 정장 스타일이 아니라 캐주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드라이 물량이 점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생활 세탁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완전 고정 손님들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냥 뭐 저희가 이사를 가셔도 전화가 오셔요. 이런 데 또 없냐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안 하시는데 조금 더 지나시면 저희 형태의 어떤 영업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앱들도 많잖아요. 세탁 특공대니. 예. 어쩌면 그런 분들이 네. 크린토피아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저희처럼 하면 그런 분들도 인천에 들어왔었어요. 저희 옆에도 네. 다 문 닫고 나가셨어요. 저희가 하니까 금액도 저희가 저렴하고 오다고 생활 세탁을 제 시간에 저희가 아침에 저희가 9시부터 저녁 보통 8, 9시까지 해서 갖다 드리니까 그분들이 어떤 그 사각지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수거 배달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크린토피아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형태에 들어왔다가 다 나갔어요. 생활 빨래가 지금 20% 정도 된다고요? 네,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 봄쯤 내서는 30%까지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이게 지금은 어떤 냐면요. 여자들이 뭐 5시까지 갖다 주세요, 6시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남편 오기 전에 갖다 달라. 자기가 빨래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또 90%는 네. 남편이랑 그 인간은 오기 전에 보통 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세탁 맡기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죠. 빨래 달라고 뭐 했어? 이런 싸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문화가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물 사 먹고 김치 먹을 때 어떤 샀던 그런 변화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 안 끓이고 물 사 먹냐고 정신이 있냐 없냐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여자들도 활동하고 일하잖아요. 네. 와서 그 가사노동 한다는 게 힘들어요. 네. 남자들도 도와주는데 일이에요, 일. 제가 한 5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빨래 좋아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빨래를 좋아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 티 안 나는 일은 네. 참 그렇네요. 해도 그래요. 티가 안 나는 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당하게 저희한테 맡길 수 있고요. 지금은 당당함들 많아요. 오히려 아침에 남편분이 맡겨가고 저녁 때는 여자분이 집에 와 계셔서 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마 지금은 이제 좀 드물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가면 아마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본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매뉴얼도 있을 텐데 네. 그 외에 사장님만의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영업이라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단 가서 만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명함 나눠드리는 거 이외에는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워낙 회사에서 잘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전 나가서 일단 고객을 만나는 거죠. 명함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 크린토피아입니다. 세탁 맡겨달라고요. 일반 생활 세탁도.
근데 그리고 그게 뭐 물량에 좀 제한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맡길 그렇죠. 수 있는 보통 한 2만 원 이상 부탁드려야 하고요. 또 이제 고객 수가 우리 전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자주 문자를 드려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저희 뭐는 영업을 하죠. 만약에 오늘 저 한 3만 원 정도의 어떤 옷을 드라이를 맡기시는 분은 이불을 하나 서비스한다든지요. 또 오늘은 이불을 하나 빨면 하나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자주 문자를 드리다 보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친하거든요. 뭐 애들 엄마들끼리 같이 있다가 오늘 크리토피에서 이런 데서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하지만 안에서 문자로도요 소통을 하려고 애쓰죠. 그거는 본부의 정책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것도 있으세요? 수요일 토요일은 이제 크리토피아 세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 보통들은 이제 크리토피아 내에서도 그렇게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거는 남들 다 앞서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비인 날에 다시 뭘 좀 고객들한테 문자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셔요. 그거는 다른 크린토피아 가맹점에서는 받지 못하는 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빨래방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 수가 점점 늘어가는 거 있죠. 왜? 지금 고객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은 저희가 한 8,000분에서 10,000분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한 8. 이 동네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세탁소가 없으니까요. 일반 세탁소 한 2개 있어요. 제가 왜 더 입고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세탁소에 옷을 다 맡겨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크린토피아가 1등 브랜드는 알고 제가 시작을 했지만 왜 1등인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직접 제가 그 일반 빨래방이나 프랜차이즈에다가 옷을 맡겨보고 또 옷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뭐 10,000원 이하는 카드도 안 되고 문자도 제대로 안 보내주시고 또 저희 크린토피아보다는 품질면이나 모든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니까 점점점 저희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제 한 3년 같이 이렇게 경쟁하다 지금 다 문 닫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배달 수거 이런 걸 안 하셨으면 지금보다 매출이 반토막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달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필수다라고 보시겠네요.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아기들 있는 부모님은 못 나와요. 또 그러니까 집에서 시켜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수거 배달이 어떤 뭐 물량이 많은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또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수거 배달은 이제 앞으로 세탁업에서는 안 하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외식업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수거 배달할 때 주의할 점 조언해 주신다면요? 뭐 처음 시작할 땐 스티커를 막 여기저기 막 붙였어요. 뭐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서 혼도 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경비나 또 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양해를 구하면 해주나요? 제가 바깥에서 항상 사서 갖다 드리거든요. 좀 몇 장만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해주시는 데 있고요. 안 해주는 데는 또 제가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바로 효과 나는 일이라 네. 조금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끝나고도 집사람과 같이도 막 이렇게 스티커 나눠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문 앞에 중국집 스티커, 피자, 통닭 이런 건 하나씩 다 붙잖아요. 자고 나면은. 네네. 근데 그런 건 전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손에다 쥐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가게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드리고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어. 제가 만든 상품권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이불 몇 프로 합니다.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업을 하죠. 아, 상품권을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예.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상품권이요. 잠깐 차에 있어요. 잠깐. 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 본사에서 양식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제가 좀 만들어봤죠. 와, 이거 사진 좀 예. 너무 멋있네요. 가다가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나 드리면 엄청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걸 좀 더 멋지게 한번 더 구상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받았을 때 이거 언제 이용해야지 이렇게 할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많이 지원했어요. 이게 유통기한도 없네요. 이게 없어요. 언제든지 대신 이제 이거를 이제 드릴 때 저희 매장에서만 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데를 하면은 크린토피아인 줄 알고 다른 데 가서 이거 해달라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저희 매장만 합니다.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에서 나온가 보다. 그렇게 잘 만든 거 아닌데. 앱도 있잖아요. 크린토피아 배달 앱. 크린토피아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본부에서. 예. 근데 그거는 별로
주문 안 들어오나요? 아직은 이제 출발 시작이라 아마 좀 더 있으면 이제 같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은 전화로. 저희는 이제 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아마 곧 그렇게 되겠죠. 물빨래랑 드라이클리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예, 예. 네. 그게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는 드라이클리닝이 훨씬 많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패딩이나 물빨래용 티셔츠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정장을 요즘은 좀 많이 안 입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전보다 그러면 빨래 맡기는 게 줄어든 건 뭐고 늘어난 건 뭐예요? 정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와이셔츠나 이런 건 좀 줄는 것 같고요. 네. 일반 티셔츠나 생활옷 같은 거 이런 건 많이 늘었죠. 저는 또 이불을 참 빨기 힘들잖아요. 여자분들이. 네. 이불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놓으면 저녁에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죠. 당일 저녁에 바로 덮고 잘 수 있게. 그렇죠. 이제 저희 사장님이 이제 일본 가서 보신 게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는 생활 세탁이나 이런 오션폴드가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잘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느끼에도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시면은 뭐 다른 점주분들이 막 견학하러 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세요. 오, 그러세요? 뭐 오셔가지고 보고 이제 저도 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면 같이 배우니까요. 그렇죠. 같이 서로 배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대행 서비스도 있죠. 네, 대행 서비스요. 빨리 맡기고 가면은 이제 네, 해드리죠. 저희는 이 대행 서비스도 참 넣으시는 게 좋은 게 네네. 대행 서비스가 돼야지 돼요. 다른 코인방 같은 데는 자기가 해가도록 지키고 앉아있어도 그래서 이거 빼드려 있다. 그렇죠. 상관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오시면 그냥 해드릴 테니까 마칠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대행 서비스하고요, 소개 배달하고 생활 세탁 이 세 가지는 아마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세탁업을 하는 분에서는 이제 필수 같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좀 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경쟁하실 분들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루에 수거 배달 몇 건 정도 하세요, 평균?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그건 좀 틀려요. 네네. 성수기는 보통 봄 때요. 겨울에 이제 두꺼운 패딩도 입고 벗을 때가 제일 많을 때인데 그때는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건을 다녀요. 근데 이제 비수기라고 요즘 때요. 요즘 때는 한 3, 40건 정도요. 요즘은 거의 물빨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가볍게 네. 입으니까. 지금 이제 물빨래도 많고요. 네. 땀들을 많이 흘리고 습하고 그러니까 이불 빨래가 많아요. 근데 한번 이불을 잘 안 빨는 분들도 한두 번 빨으면 그 상쾌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빠셔요. 시간을 내서 빨래방 가서 뭘 빨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예전에는 했었어요. 빨래방이 시작했을 때는. 근데 빨래방을 가보시면 세탁에 넣어놓고는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커피 하나 사 먹고 아니지.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기사에는 이거는 다는 못 쓸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이랑 같이 또 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자영업 트렌드 이런 책을 내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많이 싣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또 보내드릴게요. 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너무 신선해서. 그럼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 꼭 써달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네. 다 어렵잖아요. 지금요. 조금만 절박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그 같은 일을 해도 누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좀 더 절박한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게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하면서 그만한 노력은 또 좀 안 하는 것 같다. 예, 어떤 그 그것도 할 당연히 수가 있어요. 예. 남들하고 틀린 뭐는 하나 있어야지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문 열고 닫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뭔가 틀려야죠. 맛집이면 뭐가 하나 음식이 틀려야죠. 그러듯이 저는 내가 영업하는 부분에는 어떤 게 좋을까? 가서 명함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서 해보니까 다 처음 받는다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세탁소 명을 처음 받았다? 이건 뭘까? 그게 지금은 저 혼자만 하니까 근데 언젠간 이제 같이들 하시겠죠. 근데 전국에서 배우고 싶은 점주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한번 해보라면 하니까 그분들도 하니까 정말 처음 받았다고요. 다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걸 하나, 지금 간단한 거 하나라도 문을 닫으면서도 안 해봤던 분들 있거든요. 뭔가 절실하면 뭔가 조금은 해야죠. 사람 써가지고 문화유산 붙여주세요 이런 게 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영업은 소통이니까 음. 어떤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옷도 맡기고 어떤 뭐가 쌓여가는데 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서 결과를 바라는 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면서도 뭘 하나 안 되면 가서 배워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자리를 탓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박하면 보이거든요, 진짜. 내가 진짜 뒤가 아무 없으면 물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죠? 쥐도 고양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뭐 하지.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든다니 그게 아니고 진짜 절박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 처음에 많이 절박하셨나 봐요. 예, 저는 예전에 노점 장사도 해봤었고요. 그때 꿈이 한 평이란 가게만 가질 수 있다면은 제가 한번 이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게 그때 그 마음이에요. 진짜 뭐 좀 아이들이랑 같이 장사를 한번 갔을 때 이게 통닭 장사를 했어요. 이게. 네네. 근데 막 벗어 좀 돼서 애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 이제 단속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못 하고 들어올 때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될 만하면 신고해가지 못해서 치킨집을 노점으로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차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전기구이 같은 예, 거. 예, 통닭구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꿈이 세상에 단 한 평행만 가져 있으면 한번 뭘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절박한 뭐든지 살면서 어떤 분들도 어떤 절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부각하고 기억하고 어떤 그 삶의 지표를 삶으면 되는데 좀 사람이라는 게 좀 앉으면 눕고 싶고 장사를 안 되더라도 뭘 안 하거든요. 진짜 절박하면 해요. 제 생각은 아직 좀 덜 절박하시지 않나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 노점은 그런 전기 통닭구이 차에 8년 했었어요. 8년을 와.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그 비바람 맞고 이렇게 밖에서 일했던 그분이 저를 바로 좀 마음을 강하게 갖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사원을 하셨던 경험이 좀 영업하실 때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요. 이제 아이스크림은 이제 배달 일로 들어갔었죠. 네. 이제 어느 집 가면 배달을 하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배달하면서 영업을 좀 몇 개를 해서 하다 보니까 네. 배달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부분을 좀 많이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처음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낯도 네. 가리고. 그것도 그래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왜 돈을 내고 장사하시잖아요. 뭐가 들어오잖아요. 뭘 팔러 들어. 그런 그쵸. 게 잡상인들. 네. 네. 이제 돈을 내고 운전박대 들어가서 당하니까. 뭐 족발도 팔러 들어오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치킨을 팔러 보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일찍 가가지고 한번 A4지 같은 데다가 오늘 치킨 왔어요 해가지고 한 일찍 가서 이거를 100장을 벽에다 붙여봤어요. 그날 다 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노점이지만 내가 나를 알리지 않으면 남이 날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크리스토펠 여기 하고 있잖아요. 네. 200m만 지나가잖아요. 직선거리로. 저를 몰라요. 거기 크리토피아 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본인 PR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m만 지나가면 진짜 몰라요. 거기 뭐 있었지 다 몰라요, 진짜. 저도 노점을 할 때 이런 A4인데다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 100장을 벽에다 붙여봤어요. 동네에다가. 갈 때마다 다 파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뭐 그냥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저하고 지나가서 그냥 치킨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벽에다가 맛있는 치킨이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막 붙여놔봤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찾아오죠. 한 번 보고 치킨 살까 말까 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러서 치킨을 보는 거하고 치킨만 보면 살까 말까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저 밑에부터 이런 걸 좀 붙여놔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한 시간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 내가 미천한 노점이지만 조금만 머리 쓰니까 이게 참 돈이 배로 오는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뭘 봐도 그냥 살까 말까 지나가지 쓴다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미리 통닭 있다 오늘 청막 먹을까 한마디라도 보면은 그래 먹자 이게 대화가 되는데 지나가다 딱 식차를 보면은 살까 말까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내가 뭔가 좀 더 다가서 보자 이게 소통이다 해서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뭘 해야지 그냥 내가 사람 써가지고 이 동네 일대 다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문에다 붙이고는 영업이 아니라서 한 장을 주더라도 손에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런 성공하신 자영업자분들 많이 인터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예비 치킨 창업자들이 그냥 창업하는 것보다는 뭐 BBQ 1등 점주, BHC 1등 점주 이런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죠. 그럼 2시간 이렇게 해서 뭐 1인당 1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이제 점주분 그 강연료 드리고 50만 원으로 이제 운영비 쓰고. 그럼요. 그러면 이분들이 1등 점주가 10년,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한두 그럼요. 시간에 흡수를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제가 초보자님들한테 꼭 하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픈을 해가지고요. 네. 어쩌면 할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오픈이 딱 쏴버리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1, 2년이 흘러요. 보통은요. 왜냐면 바쁘거든요. 다 바빠요. 왜 바쁜지 안 바쁜지 돈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빠요. 그래 가서 나를 돌려고 할 때는 목적지가 여기였으면 다 이렇게 날아가든지 이렇게 날아가든지 막 그래요. 뒤로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준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이 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신다면은 회사의 교육이나 저한테 이렇게 강의보다는 직접 하루나 이틀을 예비하기 전에 물어보시면요. 1등점 어딘지 나하고 비슷하게 진짜 잘하는 데 어딘지 한두 군데만 아침 저녁까지 배우라고 가서 보면은 어설피 배우지 마시고 그렇게 배우면 내가 장사한 몇 년 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BBQ 크린토피아만 보고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먼 길을 돌아간다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선상에 섰다면 저 오픈회사에 있으면 마음이 바쁠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려고요. 근데 그런 마음,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어떤 그렇죠. 분이 잘하는 분인지.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좀 틀렸어. 노후에 좀 뭐 그냥 세탁이나 빨고 편하게 할까? 이거 하면 누가 돈 번다던데 뭐 이런 분들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정확해야 돼요. 요즘은 뭐 뭔가 딱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다 자빠지고 막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박함도 있어야지만 정확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초보 전님들 그러면 네네. 눈빛부터 틀리셔요. 왜냐면 저도 또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은 전에 이제 나오신 분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걸 도움 드릴까 생각하니까 그래 저분들한테 마음에 저 출발선상에 내가 같이 쓰자. 그럼 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저는 이제 써서 했는데 본사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를 이제 한 거예요. 그거 같아 진짜. 네네네. 1등 점주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내가 하루를 문 닫고 내가 하루 문 닫아서 안 되는 장사 뭐 3, 40만 원 안 팔면 못 돼. 1등주 한서 내가 차라리 50만 원을 싸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배우겠다. 그게 더 큰데 그쵸.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망이 자빠져.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당장은 아니고 조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이런 선생님 뭐 명함 좀 있으세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010 연락처라도? 010 연락처라도? 010 연락처라도? 010